이것만 조절을 해도 뇌졸중을 7, 80%까지 예방할 수 있고, 최근에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볼까요?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을 뇌졸중의 위험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장 나쁜 사형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형제. 아, 네. 제가 환자한테 얘기할 때는 가장 악질 형제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렇게 4개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큰 형님은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하나만 조절을 정상 혈압으로 조절을 해도 뇌졸중을 4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 네 형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것만 조절을 해도 뇌졸중을 7, 80%까지 예방할 수 있고, 최근에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운동하지 않으면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만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심방세동이라든지,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고, 한마디로 하면 심장이 부르르 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심장에 들어오는 혈액이 심장 바깥으로 이렇게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심장 안에서 피가 이렇게 돌고, 심장 안에서 피가 이렇게 고여 있게 되면 그게 응고가 됩니다. 그걸 이제 피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혈전이 심장 밖으로 나와서 뇌로 가면 뇌혈관을 막게 되고, 팔다리로 가면 팔다리 혈관을 막게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팔다리가 썩는다 이런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행히도 잘 조절을 하면, 또 잘 치료를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밖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질환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예요.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물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술을 꼭 마시고 싶어 해요. 특히 이제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혼자서만 못 먹을까봐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연구로는 네. 어떤 결과는 확실한 연관이 있고, 술을 안 먹으면 뇌졸중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지만, 또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잔도 안 마시는 분들보다는 한두 잔 마시는 게 뇌졸중이나 심장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그 대신 하루에 5잔 이상 이렇게 마시게 되면 뇌졸중의 발생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한두 잔 마시는 게 좋고 예방 효과가 있고, 5잔 이상 마시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J-쉐입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해요. J 모형이어서. 네. 네, 그런데 이게 한두 잔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가족 모임도 하고, 또 즐거운 때에 또 음주를 마시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꼭 한두 잔만 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데, 제가 볼 때 아예 안 드시는 분도 있고 한두 잔만 드시는 분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그런 권고 사항이고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좀 비만 사회잖아요. 그래서 비만과 관련해서 또 허리둘레가 굵어지고, 그러면서 고혈압도 생기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대사성 장애들도 뇌졸중을 생기게 하는 되게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수면무호흡증이죠. 네, 수면장애도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여성들과 관련해서는
편두통이 있으면 뇌졸중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뇌졸중 예방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연관은 있어요.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했을 때 확실히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 뭐 사실은 우리가 뇌졸중이 걸리고 나서 환자와 가족이 묻는 가장 흔한 질문이죠? 흔한 네. 질문이고 네. 실제로 사실은 관심이 많은 질문이에요. 근데 혹시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특별한 해법이 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너무 짜고 매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염분 섭취가 많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고혈압을 유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으로 따지면 2.5g 이하, 소금으로 따지면 한 6g 이하로 하루 섭취하는 것이 좋고 염분 섭취가 높은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맵고 짜고 음식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 음식이 많잖아요. 싱겁게 먹어도 국물을 많이 먹으면 염분 섭취가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찌개류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먹으려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너무 단 음식은 드시지 말라. 아, 단 음식도요? 왜냐하면 칼로리 때문인가요? 칼로리도 문제가 되고 당뇨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라도 너무 단 음식, 특히 과자, 빵, 떡 이런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좀 삼가하고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고지혈증이 있거나 비만하신 분들 뭐 꼭 그게 아니어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지방 섭취를 줄여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붉은색 육류는 네. 거기에 이제 마블링 좋잖아요. 우리 툭불, 원불, 한우 우린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그 마블링이라는 게 결국 지방이고 대부분 그 붉은색 육류에 들어있는 그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혈관에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육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맞다.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꼭 드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리법을 바꿔 먹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삼건. 삶거나 쪄서 먹자. 네. 삶아서 수육으로 먹으면 기름기를 좀 뺄 수 있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워 먹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그런 것보다는 쪄 먹거나 삶아 먹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면 졸여 먹거나 이런 조리법만 좀 달리해도 우리가 이제 뭐 염분 섭취라든지 또는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하죠. 그럼 반대로 혹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사실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만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제일 흔히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실제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식단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고 그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식단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가 대쉬 다이어트라고 그래서요. 미국 CDC에서 권장하고 있는 다이어트고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 이 연구 결과들이 어떤 거는 도움이 되고 어떤 거는 뭐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좋은 쪽에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쉬 다이어트는 핵심이 뭐냐면 고혈압을 낮추겠다고 하는 다이어트 식단이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짠 음식은 피한다. 너무 단 음식도 피한다. 그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요소고요. 제철 음식을 먹는 거죠.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지중해식 식단은 이제 뇌졸중뿐 아니라 치매를 포함한 건강한 생활을
장수와 관련된 식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육류 섭취를 좀 줄이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요. 그 대신 단백질 섭취는 뭐 신살인 뭐 가금류 그런 걸로 단백질 섭취를 하고 뭐 콩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제철 식사와 함께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생선을 많이 섭취해서 오메가 3의 섭취도 하고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의 섭취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음식하고 좀 더 권하는 음식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죠. 다만 섭취 양도 되게 중요해요. 소량으로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고. 오메가3 말씀하셨는데 네. 건강보조식품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봤죠. 도움이 되나요? 심지어는 이제 외국에서 자녀들이 보내주는 다양한 건강 보조 네. 식품들 들고 오시나요? 들고 와서 이제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묻죠. 저는 웬만하면 드시라고 합니다. 굳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종합 비타민을 먹고 기타 여러 가지 중복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면 권해드리기도 해요. 다만 이제 오메가3의 고민은 오메가3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혈전용해제를 쓰거나 또 항혈소판제를 좀 쓰고 여러 개를 쓰는 분들은 출혈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권해드리지 않고 굳이 드신다면 식사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또 필요하다면 식단 노트 이런 걸 좀 써서 오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드셨는지 점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기록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공부도 되고 아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니까 식이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단 노트를 쓰기를 권해드리기도 하죠.